네, 안녕하세요. 민성식입니다. 부동산 투자 가운데 누구나 가지고 있는 로망은 아마도 건물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고 나면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매월 자동으로 들어오는 월세 수익을 받고 싶은 것은 부동산 투자자라면 누구나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빌딩을 투자하고 운영을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오늘 영상은 개업을 하신 공인중개사들 가운데 중소형 빌딩이나 꼬마 빌딩을 전문적으로 중개하고자 하는 분들이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꼬마 빌딩을 매매하거나 임대를 할 때 어떤 점들을 주의해서 살펴봐야 하는지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상업용 부동산 자산관리의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책이 매우 교과서처럼 생겼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은 정말 교과서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겉모양은 이렇게 생겼지만 제가 20년 동안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니 내용의 수준은 매우 높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책의 독자 타겟이 부동산 전문가들이 되시고자 하는 분들이거나 이미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책의 내용 자체가 크게 상업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만 보실 수 있도록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현업에 있으면서 7권의 책을 썼는데 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이니 제가 경험했던 노하우들이 충분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부동산 업계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실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책의 구성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총 8개의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책의 핵심적인 파트 몇 곳을 소개해 드리고 빌딩 투자 시에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개관으로 오늘 소개에서는 생략을 하고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트 3에서는 자산운용 준비와 리스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입주할 때 인테리어 공사에서부터 임차인 가운데 입주 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하는 장입니다. 빌딩에 있어서 핵심 수익원인 임차인인데 어떤 위험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사전에 이런 임차인들은 어떻게 걸러내는지, 그리고 임차인들을 어떤 기준으로 위험을 측정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전문 투자자들은 빌딩의 입지 다음으로 임차인의 구성이 어떤지에 따라 자산 가치를 평가를 다르게 합니다. 그냥 대충 빌딩의 입지만을 보고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임차인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인 위험을 판단하는데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트 4에서는 임대차 계약 실무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체결해야 임대인 입장에서 수익을 높일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임대료와 관리비도 상세하게 어떤 종류의 임대료가 있는지, 관리비는 어떻게 구분해서 받으면 효과적인지 그 종류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과의 임대료 및 관리비 조정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수익을 향상시키는 전략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꼬마 빌딩을 매입할 때 자주 하는 실수 가운데 신축된 빌딩인데 이면에 있는 것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새로 지은 빌딩이기 때문에 임대가 잘 될 것 같은 기대감을 갖고 매입을 하지만 장기 공실이 되어 애를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축 자산이 아니더라도 꾸준히 임대료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자산을 선택하는 게 더 나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자산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지 그 전략들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 5에서의 핵심은 연체 임차인이 발생 시에 어떻게 협상하는지, 그리고 임차인이 퇴거할 때 정산은 어떻게 하는지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업에서 사용하는 템플릿이 예시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문제가 생긴 임차인과의 명도는 임대인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임차인과의 명도 협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사전에 이런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책을 통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파트 6에서는 하나의 기업과 같은 빌딩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운영 예산에 대한 구성 내용을 다룬 장입니다. 빌딩의 수입과 지출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하나의 장표에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세부 항목들은 어떤 것들인지 해설도 달아놨습니다. 빌딩을 처음 운영할 때 가장 막막한 부분이 이제 예산 수립인데 그런 고민들을 책을 통해서 쉽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빌딩이라면 투자가 핵심인데 파트 7에서는 전문 투자자들이 자산 가치를 높이고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로 활용하는 전략들을 하나씩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자금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그리고 임대차 전략은 어떻게 활용하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자산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투자에 있어 필수적인 자산 가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대한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 임차인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부동산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해서 자산에 더 오래 머무릴 수 있도록 하는 전문가들의 실제 사례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책은 제가 실무자들에게 강의를 하면서 사용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쓴 책입니다. 시중에는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 있는데 빌딩 관련 책이나 유튜브들에서 볼 수 있는 영상과는 분명히 다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전문적이어서 일반인들은 다소 괴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제가 지금까지 지역에 있는 꼬마 빌딩에서부터 여의도의 IFC와 파크원 같은 국내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자산들을 관리해본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은 그 크기나 투자 금액, 지역적 위치 등이 달라도 공통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전략이나 방법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으니 읽어보시고 자산에 맞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에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나 상업용 부동산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업을 하지 않으면 경험하기 어려운 것들이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리 살펴보면 그런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가 쓴 책이라 추천하는 것이 다소 부담스럽긴 하지만 분명 이 책이 필요한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영상으로 소개를 해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